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신흥 SEC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1부 기본적 분석에 이어 2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1부 기본적 분석 이후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걸린 게 있어서 빨리 2부 기술적 분석을 못 올려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많은 분석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일부 기본적 분석을 제가 올려드린 게 지난 11월 25일이었으니까요. 거의 한 2주 정도 만에 기술적 분석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못 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 이후에 지금 많은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조금 그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한데요. 일단 그래도 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적정 주가를 우리 지난 기본적 분석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프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2021년에 이제 그 실적을 가져와서요. 적정 주가를 계산을 했죠. 왜냐하면 2020년에 적정 주가가 52,840원인데요. 이 적정 주가는 이미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적정 주가는 사실상 더 이상 의미가 없고요. 물론 2020년은 지금 이제 뭐 한 달 마지막 달이죠. 2주 정도만 지나도 2020년은 끝나기 때문에 2021년에 적정 주가를 보는 것이 마땅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022년에 실적까지 끌어들인 적정 주가를 확인할 경우도 있죠. 지금은 아직 2021년의 적정 주가가 타치를 못했습니다. 2021년의 적정 주가는 약 63,800원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21년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63,800원대,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을 때는 38,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2021년의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38,000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 하단 밴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좀 의문부호를 달아야 됩니다. 이 이상 떨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저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3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무슨 큰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할 만큼 많이 떨어진 거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아주 싸게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개 경우 이 적정 주가 하단 밴드 밑으로 떨어지면은 물론 싼 건 맞는데요. 그 싼 부분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상승 국면으로 돌리기에는 또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아주 장기 투자의 접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윙 전략이나 단기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38,000원 단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또 그런 국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 상황으로 봐서는 2021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의 위치는 저평가의 위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뭐 심지어는 2020년의 적정 주가도 지금 다시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주봉상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인데요. 이동평균선에서 주봉에서는 제가 12주선, 12주 이동평균선과 여기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이 바로 4주 이동평균선입니다. 4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분홍색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4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단기 4주 이동평균선이 중기
12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정배열이라 그러죠. 정배열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이 4주선과 12주선 모두 위에 있다. 그래서 현재 신형 SC의 주가를 단편적으로 추세를 본다면 상향하고 있다. 상방으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조지표 중에 이제 보스티언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이 보스티언 지수는 세력들의 움직임, 쉽게 말해서 큰 돈이 들어오고 나감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세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보조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11월 이후에 현재 골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수가 지금 그 시그널 선 위에 있는, 쉽게 말해서 빨간색 선이 초록색 선 위에 골든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 상황은 쉽게 말해서 거래 대금 또 세력들의 돈이 많이 자금이 유입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유입된 자금으로 인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 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티안 지수도 현재 좋은 상태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을 잠깐 확인을 해볼 텐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전체적인 파동상의 저점과 고점을 여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저점 약 18,750원대에서 고점이었던 52,800원 이 저점과 고점의 그 영역을 여기 보시면은 피보나치 지금 수열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은 지금 대부분의 HTS에서 다 제공하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금 본인이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HTS를 활용해서 그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은 제가 여러 번 설명 드리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그 지지선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4%선, 38%, 50%, 62 이렇게 선들이를 지금 지지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통계적인 선입니다. 이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이 선에 오면 좀 지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더라. 특히 더 많이 지지를 받는 선은 바로 이 38% 구간, 그 다음 50% 구간, 62% 구간 이 세 선이 상당히 지지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8월달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조정 구간에 돌았을 때 여기에 지금 지지정 받는 선이 지금 약 한 38% 정도 부근인 39,700원, 39,800원 요 권역대에서 지금 조금 지지를 받았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통계적인 겁니다. 정확하게 뭐 이 선에 뭐 몇 원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선의 부근에서 어떤 지지의 그런 지지의 그 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다른 선에 비해서 다른 가격대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수요를 통해서 다음 지지선은 어디일지 또는 다음 저항선은 어디일지를 한번 참고로 알아놓고 가는 것이 좋다 해서 제가 피보나치 수요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봉은 이까지 보고요. 이제 일봉으로 가서요. 일봉상에 이제 제가 한번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요. 일봉에서 가장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 현재 일봉상의 주가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 주가의 상태를 총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레벨 업, 하나는 레벨 스테이, 하나는 레벨 다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박스권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흥 SC의 일봉상의 박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대충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런 박스를 만들고 있다가 지금 이때 이 박스를 돌파하는 또 구간을 만들었었고요. 돌파하는 구간을 만들었었고 이 정도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돌파가 끝난 이후에 다시 박스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박스권 형성됐고요. 지금 또 오늘 이렇게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박스라는 말 대신에 레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레벨은 지금 이렇게 레벨이
이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저는 레벨 스테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매집하거나 쉽게 말해서 매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일부 익절하거나 그러니까 매도하거나 하는 그런 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같이 레벨이 업되는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레벨이 업은 이 레벨 스테이 구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이 업되는 동안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않고요. 이 레벨업이 끝난 과정에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레벨 스테이 구간이 또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판다든지 또 산다든지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구간이 되는 거고요. 또다시 레벨업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또 저는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보통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는 쪽으로 가고요. 이 레벨이 망가지지 않는 쉽게 말해서 레벨 다운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 최선에 이제 손절선을 만들어 놓고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이 구간 내에서 매집을 하고요. 언제 수익을 보느냐면 레벨 업 구간에서 여기 밑에서 샀던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샀던 매집했던 물량들이 이제 그때는 수익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수익 구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레벨 업이 끝나는 쯤에서 아, 이걸 더 끌고 가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이 정도로 수익을 인정하고 또 실현하는 걸로 이제 익절을 할 것인지를 이제 이때 가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선은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제가 그 레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걸 좀 지우고요. 보시면은 레벨을 한 구간의 레벨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이게 지금 한 구간의 레벨인데요. 네, 이렇게 레벨 단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레벨이 정해지면 이 레벨 단을 저는 3등분 분할선을 이용해서 대부분 HTS 다 제공이 됩니다. 3등분 분할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3등분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 구간을 3등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편의상 제일 위를 3층, 그 밑을 2층, 1층으로 편의상 둡니다. 그래서 이 3등분 구간에 적정한 비율로 예를 들어서 3분의 1씩 내가 이 구간에 오면 3분의 1씩 주식을 매집을 하겠다,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이제 해당 구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정한 비율로 하는데요. 뭐 3층에서도 일부 하고 2층에서도 일부 하고 1층에서도 일부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주가가 완전히 1층까지 오지 않고 2층까지만 왔다가 또 계속 레벨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3층에서만 놀다가 레벨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1층까지 완전히 내려와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예를 들어서 내가 600,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물량을 사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에 100만 원, 여기에 100만 원, 여기에 100만 원 각각 레벨에서 청에서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사면 가장 좋게 되죠. 왜냐하면 300만 원 충분히 다 산 다음에 레벨업이 되면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상황에서 레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익이 크게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래프, 이상적인 파동을 보이지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2천까지만 오고 경우에 따라서 3천까지만 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3천까지만 왔다가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이 3분의 1만 매집되고 그 자체가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레벨업에서 레벨 스테이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그때 물량을 더 매집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는데 레벨업이 됐으면 일단 이익 구간에 들어있잖아요. 그 이익을 담보로 해서 물량을 더 또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면 매집을 하고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지지 않는 뭐 최소한 보합이나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레벨을 스테이 구간에서 또 매집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확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꼭 여기 3층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꼭 억울하다.
뭐 너무 수익이 적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져서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 일봉상에서 차트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계획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측이나 어떤 뭐 예언을 한다 뭐 이런 접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또 저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일종의 작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작전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레벨을 했고요. 지금 제가 지난 11월 25일경쯤에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기본적 분석을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올려드린 그 분석에 의해서 이후에 약간 주가가 이렇게 2천 구간까지도 밀렸죠. 심지어는 뭐 꼬리까지 친다면 1천까지도 내려왔었는데요. 저는 이 구간을 활용해서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매집을 했고 지금 다시 이게 레벨 상단까지 올라가고 3천 꼭대기를 지나서 오늘 그 레벨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 우리가 흔히 이걸 뭐 사람들은 이제 박스를 돌파했다. 또 그에 따라서 돌파 매매라는 뭐 그런 기법도 있는데요. 일단 그런 박스권, 쉽게 말해서 레벨의 상단을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루 레벨을 돌파한다고 해서 이게 레벨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최소 이틀 또는 3일이 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레벨업이라고 판정을 하지 하루 정도 올라갔다가는 그 다음날 다시 레벨단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레벨업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날 또 밀려서 더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가지고 레벨업이라고 판단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레벨을 일단 뚫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기분이 나쁘지 않죠. 이게 그 다음 레벨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물량을 충분히 이 스테이 구간에서 모집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레벨업이 발생을 하고 레벨이 업이 발생하고 레벨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뭐 또 추가로 또 3등분선을 걷고 추가로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또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레벨이 업이 끝나고 조정이 시작되는 쉽게 말해서 레벨 스테이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샀던 물건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익절을 해도 되고 뭐 전량 익절을 하셔도 되고 그건 그때 가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장 상황이라든지 장 분위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료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일이고 일단은 이 현재 레벨에서 충실히 내가 세워놨던 전략을 이행하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봉상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작전을 세워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거래량인데요. 이게 제 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그 지표를 그래프로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사실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사용합니다. 사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래 대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자체가 바로 금액이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대로 수량보다는 그 돈이 더 중요하게 역할이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량 보다는 거래 대금을 쓰는데요. 막상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꼭 거래량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거래 대금을 더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래 대금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저는 초록색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한 연두색으로 된 그래프가 있죠, 그죠? 이렇게 연한 게 있고 이렇게 진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차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양봉일 경우에는 진한 초록색을 표시하게 했고 음봉일 경우에는 연두색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거래 대금을 봐도 이건 양봉이었구나, 이건 음봉이었구나. 음봉이었구나, 양봉이었구나를 이 거래 대금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보통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전일 대비 더 늘어나면 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더 줄어들었으면 뭐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양봉과 음봉을 기준으로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20일 거래 대금 평균선이 있죠. 20일 거래량 평균선이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술적 분석, 거래량 거래대금 분석에서는 이 20일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없다고 칩니다. 그냥 없는 거라 생각하고요.
20일 거래 대금 또는 거래량 평균보다 높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그 그래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진한 초록색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렇게 연한 연두색보다는 짙은 초록색이 튀어나온 부분이 훨씬 더 많죠. 더 크죠. 그리고 이 그래프 하나하나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이렇게 더하고 또 이만큼을 또 더하고 그죠? 또 이만큼을 또 더하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이건 뭐 눈대중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대신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또 이만큼밖에 안 남으니까 또 옆에다가 요만큼을 세워보자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짙은 초록색의 그래프의 길이가 이렇게 연한 연두색의 길이보다 훨씬 높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달리 해석해서 어떤 거냐면은 더 많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현재 이 매수로 지금 편입이 된 거고요. 또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만큼의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두색의 스택 되어 있는 길이가 이 진한 초록색보다 더 커지면 그때는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팔고 나가는 쉽게 말해서 거래 대금이 빠져나가는 게 더 많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을 가지고 충분히 세력들의 움직임 또는 돈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또 그런 보조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지표, 거래대금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어떤 약간의 전망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 거래대금, 거래량만 가지고도 많은 분석법이 있고 여기에 또 많은 추가적인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뭐 MFI라든지 OBB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뭐 그런 보조 지표 없이도 단순하게 이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 지표만 봐서도 어느 정도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봉상에도 여기 위에는 제가 이제 그 보스티안 지수를 이렇게 보조 지표로 사용하고 있지만요. 저는 일봉상에서는 보스티안 지표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주봉상에 주로 많이 보고요. 대신에 일봉상에서는 이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 지표를 더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일봉상에서 또 제가 중요한 보조 지표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 볼린저 밴드, 여기 지금 상단선이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행 스팬, 그다음에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일맥균형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하니까요. 제가 보통 한번 영상 올릴 때 50분, 뭐 45분에서 50분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그 50분 동안 이 내용들을 다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다는 설명 안 드리고 어떤 종목에는 볼린저 밴드를, 어떤 종목에는 균형표를, 또 어떤 종목에는 추세선을 어떤 종목은 뭐 스토캐스틱을 이런 식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할 부분을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흥 SC에 대해서는 볼린저 밴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볼린저 밴드 21 볼린저 밴드를 사용합니다. 21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일 이동 평균선을 중앙선으로 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중앙선으로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밴드를 만듭니다. 이 밴드는 끊임없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그다음에 하단선을 중심으로 하단선을 기준으로 이제 이 가운데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만났으면 그 다음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만나러 가는 것이 그 다음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탈을 하면 이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차트를 조금 더 키울게요. 보시기 편하게. 이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상단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단선을
이렇게 상단선이 이렇게 있다면 예, 음봉의 캔들이 이 상단선하고 완전히 떨어진, 심지어는 꼬리까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고 칠게요. 네,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고 치면 이 음봉의 꼬리 부분, 그러니까 제일 고가가 되겠죠. 이 고가조차도 완전히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헤어졌을 때, 그죠? 완전히 떨어졌죠. 지금 여기 보시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것을 이탈로 봅니다. 그렇게 이탈하는 첫 번째 음봉이 발생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미션이 아래에 있는 하단선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아래 위로 핑퐁으로 팅퉁 핑퐁 핑퐁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이 있는데 그 중앙선이 21이동 평균선이라고 그랬죠? 이 중앙선이 21이동 평균선 이유는 제가 쓰고 있는 게 20일 볼린저 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20일이 아니라 60일 볼린저 밴드를 쓴다면 60일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저는 20일을 쓰기 때문에 20일이 중앙선이고요. 그렇게 해서 상단을 벗어나서 아래로 하단으로 내려올 때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일종의 검문소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물어보던 거예요. 너 어디가? 했을 때, 나 밑에 하단 만나러 갑니다. 했을 때, 이 검문소에서 안 돼. 너는 밑으로 갈 상황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 해갖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버리면, 이 20일을 지지선으로 삼고, 그 다음 다시 상단을 만나러 가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21일 지지를 받고 상단으로 올라갈 때는요, 이 볼린저 밴드가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팽창이 되는 상황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는 다시 상단을 만나러 가는 성질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이전에 볼린저 밴드 상단보다는 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힘이 더 강해지는 상승의 추세를 더 크게 만들어 가려는 성질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21선에서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지난번 고점보다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게 21선 그 상단을 맞고 내려오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패스가 될 경우에는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만나러 내려올 확률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하향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런 예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탈한 첫 번째 날이죠. 이 음봉에서 내려오는데요. 21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물론 꼬리가 볼린저 밴드 하단은 선을 만나게 된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단선을 만나야 되는 성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볼린저 밴드 이제 밑을 만났으니까 그 다음 미션이 뭐죠? 상단을 만들어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상단을 만들어 갔고요. 이때도 21선이 중앙선 역할을 해서 여기서 못 올라가게 블락을 할 수 있었지만 블락이 안 되고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21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의 모습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11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탈을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양봉은 이탈로 보지 않고요. 음봉이 된 날 이탈로 봅니다. 이날 이탈이 됐고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정을 받는데 이때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죠? 예, 이게 뭐야? 중앙선이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 중앙선이고 이때 검문소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검문을 받고 밑으로 떨어지지를 못하고 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 버리니까 다시 어떤 미션으로 바뀌었냐? 아래에 있는 하단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단 밴드를 만들어 가는 게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아직까지는 여기 크게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캔들이 또 심지어는 꼬리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뭐 내일이라도 더 올라간다면 저라면 볼린저 밴드를 만나게 되겠죠. 예, 만나고 되고 나면 계속해서 그 볼린저 밴드를 타고 올라가면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다시 또 이탈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처럼 밑에 있는 하단선을 만나러 내려오기 시작한다. 물론 중앙에 있는 21이동 평균선이 중앙선 역할을 한번 해주긴 하겠지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하단선을 만나러 내려온다.
이게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볼린저 밴드를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요, 이 하단선이라든지 상단선의 이 꺾임, 또 이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몸통이 종가가 밖으로 나갔을 때의 위치, 저기 그 힘의 세기 이런 것들은 또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많고요. 이게 또 수렴했을 때, 또 이게 팽창했을 때 해석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걸 다 하기에는 우리 개인들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물론 다 하시면 더 좋아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해석할 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좋은 예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가 이제 상단이 꺾였을 때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느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좋은 예가 없는데 그런 관계들을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로만 봐서는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조만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고 그 상단 만남이 20일 치를 받고 만나기 때문에 지난번 고점보다는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기대는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볼린저 밴드는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일목균형표를 말씀드리면, 일목균형표는 오늘 이 시간에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주가는 구름대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 구름은 음운을 띄고 있지만요. 구름대를 볼 때는 지금 현재 구름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26일 이후의 구름대, 지금 여기를 보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양운이죠. 예, 양운이 발생되어 있는 건 좋은 것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다음에 또 일목균형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라는 게 있어요. 노란색 선으로 되는 게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은 지금 현재 주가를 그대로 26일 이후의 그림자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캔들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랑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캔들 차트를 선 차트로 바꿔버리면 이거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행 스팬의 이 모습이 26일 이후에 똑같이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네, 그림자죠, 완전히.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이 이 가격대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처럼 위에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상에서는 기술적으로 지금 신흥 SEC는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뭐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차트상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에너지 차트를 저는 일명 에너지 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보조 지표들은 다 스토캐스틱입니다. 보통 스토캐스틱은 하나로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간에 해당하는, 주간에 해당하는,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그렇게 총 4가지의 스토캐스틱을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밑에 있는 보조 지표는 MACD라는 보조 지표고요. 이건 이제 캔들 차트.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RSI, CCI라는 보조 지표인데요. RSI가 CCI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보조 지표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보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MACD도 크게 보진 않지만 스토캐스틱과 함께 어울려서 제가 보는 보조 지표인데요. 우선 스토캐스틱 중에서도 제가 중기, 장기 뭐 이런 좀 중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스윙으로 가는 투자가라서 저는 일간에 해당하는, 또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만 보고 월간과 연간은 참고만 할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자다라고 보신다면은 사실은 이 월간과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보시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만은, 저는 이 2가지는 참고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일간과 주간을 보는데, 이 일간과 주간 중에서도 메인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주간입니다. 네, 이 주간입니다.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2가지 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K값이라 그래서 스토캐스틱 선이고요.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초록색 선은 이제 시그널 선이라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예,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K 값이
시그널 선인 그 초록색 선 위에 있으면 제가 편의상 그냥 골든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골든이 된 상태로 지금 현재로 보면은 10월 말에 골든이 났죠. 주간상 스토캐스틱이 10월 말에 골든이 났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 빨간 선이 초록색 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 골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간이 골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사실상 주가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차트를 캔들 차트를 보면 올라가는 건 눈에 보이지만 이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가잖아요. 물론 여기 일간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이 스토캐스틱이 거기에 더 가깝겠죠, 그죠? 더 가깝겠지만 이 스토캐스틱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0이 가장 낮고요. 100이 가장 높은 백분율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가운데는 당연히 50이겠죠, 그죠? 그래서 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의 세기를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79.14가 지금 스토캐스틱 지표의 숫자입니다. 그다음 일간에 해당하는 것은 82.63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을 가장 높은 점수라고 봤을 때 79, 뭐 거의 이제 80이죠. 80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지금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게 올라도 뭐 20만 도 오르면 100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밑으로는 뭐 80이니까 80으로 80이나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또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죠.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또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백분율을 통해서 보면 단순하게 주가의 위치를 파악한다기보다는 이 스토캐스틱 통해서 에너지의 힘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거든요. 이게 79라고 해서 100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곧 떨어지겠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80 또는 85 이상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과매수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매수권으로 들어갔을 때 또 해석법이 또 달라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음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이 스토캐스틱을 한 번 더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는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과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다 골든이 나 있는 상태고요. 특히 주간이 중요합니다. 일간은 워낙 왔다 갔다 진폭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주간의 스토캐스틱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79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죠. 80, 85 이상으로 들어가면 과매수 거지만 오히려 그때 더 큰 에너지의 힘이 나올 수 있고 그 큰 힘의 에너지로 인해서 주가가 더 상승을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봤을 때는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지금 아주 양호한 상태로 잘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뭐 월간이나 연간에 대한 스토캐스틱도 지금 다 현재 골든 상태잖아요. 그래서 현재로 오늘만 본다면 4개가 모두 골든 상태이기 때문에 신흥에서 시에는 정말 좋은 가격을 현재 만들었을 것이다.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을 돌파한 좋은 그런 가격대를 만들어줬죠. 예, 예,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조 지표에서도 에너지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급 차트인데요. 수급 차트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외인들의 수급이고요. 초록색으로 된 게 기관의 수급, 반대로 이 파란색 된 것은 개인들의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종목의 그 주인이 누구냐, 누가 이 종목의 가격을 올리고 누가 이 종목의 가격을 내리냐를 이 수급 라인과 여기 까만색으로 된 것이 주가 라인입니다. 캔들을 쓰지 않았고요. 그냥 선 차트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대로 보면은 누가 올렸나요? 외인이 올렸죠. 또 기관이 올렸죠. 반대로 개인은 팔았습니다. 그죠? 또 옆으로 좀 길 때는 큰 수급의 변화가 없이 같이 갔지만 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기관들이 조금 판 모습을 보였죠. 예, 그걸 또 틈을 타서 또 괜히 약간 사모으기도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 기조를 보일 때 다시 약간 팔던 기관들도 다시 사모으고요. 또 뒤늦게 외인들이 잠잠히 있던 외인들도 다시 사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올라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 신흥 SEC는 주인이 기관이다. 그리고 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거꾸로 개인이 주인이 아니다. 개인이 팔면 여긴 주가가 오르더라. 개인이 사면 오히려 주가가 내리더라. 이렇게 개인을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요. 아니면 외인이나 기관을 기준으로 이
신흥 SC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판단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최근에 저기 상승폭은 기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죠? 기관의 역할이 이렇게 아주 꾸준히 컸고요. 그에 또 대해서 외인들도 많이 사모으고 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 수급을 잘 확인하면서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지표는 이제 DMI라는 보조 지표인데요. 이 DMI 지표는 이제 조금 복잡해요. 상당히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하고요. 지금 선도 지금 이렇게 두 선이 아니라 세 선으로 돼 있죠. 빨간 D 이제 플러스 값과 D 마이너스 값, 그다음에 이제 ADX라는 그런 세 가지 선, 초록색, 파란, 빨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 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아까 제가 다른 보조 지표에서도 그냥 골든이라고 표현했죠. 그게 정말 골든이라서 골든은 아닌데요. 그냥 제가 표현을 골든 데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이 위에 있으면 골든의 상태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골든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빨간 선이 위에 있느냐, 파란 선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초록색 선이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이 초록색 선 ADX라는 이 선은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위에 있는 선의 에너지 세기입니다.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선이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이면 이 빨간색 선의 에너지를 이 초록색 선이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의 에너지도 쭉 빠진 겁니다. 에너지의 세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 선이 좀 상승을 보였지만 다시 선을 좀 치우고요. 보였지만 초록색 선은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면 이 자체가 약간은 힘 없이 올라간 거다. 정말 힘을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 없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빨간색이 내일도 이렇게 이어진다면 초록색 선의 에너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초록색 선의 에너지는 빨간색, 파란색 선 중에 위에 있는 에너지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상황에서는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 골든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난 11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지금 골든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중간에 이렇게 에너지 값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고 또 12월 초순에는 또 이렇게 데드가 날 뻔도 했지만 다시 이격을 좀 벌리면서 다시 골든의 안정한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DMI 지수 상으로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보조 지표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량과 관련된 보조 지표다. 뭐 MFI와 OB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MFI는 주로 거래 대금에 관련된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OBB는 거래량에 대한 보조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RSI와 CCI처럼 이 MFI나 OBB는 그냥 참고 정도로 보는 수준의 보조 지표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은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FI나 OBB도 뭐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83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죠? MFI는 그 다음에 OBB도 지금 계속 골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 또한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이 자, 다음으로 제가 또 많이 보는 차트는 이제 헤이킨 차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헤이킨 차트는 제가 일간상으로 그 다음에 주간상으로 헤이킨 차트를 봅니다. 이 헤이킨 차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후행성이 강해요. 그래서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일간상에 무슨 매수안이 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금 늦게 매수안이 뜬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주간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간상은 매도 시점을 잡는 차트로 기준을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상은 전체적인 추세의 분위기를 보기 위한 건데요. 지금 일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2월 9일 날 매수안이 한번 발생했거든요. 매수안이 발생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매수 사인, 그러니까 매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태를 보시면은요. 뭐 그 위에는 이제 이격도와 공매도에 관련된 차트, 뭐 물론 메인은 MACD인데 MACD는 아까도 잠깐 있었고요. 뭐 이격도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포지션, 저는 주로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하는 이격도를 보는데요. 전체 포지션을 이제 확인하는 거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공매도인데 요즘 공매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다시 이제 내년에 되면 그때 다시 또 이 공매도 차트를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될 수가 있죠. 대차 잔고하고 공매도를 이렇게 차트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주간에 해당하는 헤이킨 차트는 뭐 지금 계속 좋은 방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지금 매수 사인이 발생한 이후에 계속 매수 유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종목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추세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킨 차트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이 헤이킨 차트는 지금 모든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트는 아닙니다. 제가 쓰고 있는 대신증권에서 제공되는데요. 많은 증권사에서는 아직 이 차트를 제공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조만간에 다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필요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시고 또 뭐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핵심 요약을 해드린다면 지금 현재는 레벨 스테이 구간의 상단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쉽게 말해서 레벨업의 시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레벨업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건 내일이나 모레의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다시 얘가 레벨 구간으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이 레벨이죠. 예, 여기 제가 3분할 선을 그어둔 이 레벨 안으로 다시 이렇게 차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차고 들어올 수 있으면 뭐 또 더 떨어지고도 이럴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만약 여기에서 충분히 물량을 매집하지 못하신 분들이면 또 한 번에 더 기회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물량을 더 모아 나갈 수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충분한 물량을 모아서 그 다음 레벨업을 노린다. 그 레벨업이 진정한 수익을 만드는 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전략을 세우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업 구간에서는 절대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이때는 매도나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쭉 구경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흥SC 현재까지 기술적 차트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신흥 SEC에 대해서 팔로업 영상을 준비해서 또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혹시 실적이 컨센서스로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또 한번 확인해 가면서 팔로업 영상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 분석 이후에 너무 많은 시간 이후에 기술적 분석 올린 것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하고요. 앞으로 영상을 잘 연결하고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